안녕하세요. 얼랜도 캠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투자한다는 말은 아무래도 기업에다가 돈을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퍼레이션에. 근데 일단 이런 기업들을 갖다가 이끌어가는 사람은 결론은 일단 CEO라든지 그런 이사진들이 되겠죠. 특별히 CEO 역할이 상당히 막중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CEO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만 알면은 우리가 그 회사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그렇게 수월한 점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니콜로가 어떤 식의 지금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퀀텀의 테크놀로지 마켓 사이즈 있죠. 그래서 템 시장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건 맥켄지 자료입니다. 그래서 2035년도까지는 28에서 한 72빌리언까지의 컴퓨터 컴퓨팅의 마켓 사이즈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커뮤니케이션 이 정도가 되고 있고, 센싱도 이 정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40년도 되면 더 많겠죠. 자, 그러면 니콜로가 이걸 모르느냐? 자, 그런 것들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도 이미 이런 것들 다 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렇다면 그 시간이 소요되기 전에 어느 정도 일단 좀 캐파를 늘려서 자기가 어떤 것을 잡아야 되겠고, 그 다음 기술력도 향상을 시켜야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로 어떤 식으로 일단 꿈을 꾸고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약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얼리 스텝 있죠. 요런 데 있어서도 빠르게 일단 개선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양자 컴퓨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맥켄지 같은 경우에는 신약 개발 주기를 갖다가 양큼이 5에서 한 20배 정도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AWS, 엔비디아와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대규모의 첫 번째 수익원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일단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 이사를 갖다가 2명 정도 영입을 했죠. 짐하고 윌리엄 갖다가 영입을 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일단은 니콜라의 지금 이제 의도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요 사람의 경력들을 보시게 되면 CFO라든지 아니면은 하버드 MBA 금융이라든지 요쪽에 관련된 사람이지 기술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즉 말해서 재무 전략을 수립을 한다든지 M&A를 실행한다든지, 자, 아니면 일단 글로벌의 확장 전략, 아니면 가버넌스라든지 투자자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M&A로 관계된 이런 것들이 일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럴 수 있겠죠. 그렇다면 M&A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나가 일단 피당하는 쪽입니다. M&A를 우리가 당하는 쪽. 그러니까 아무래도 큰 회사들이 지금 이제 아이온큐를 갖다 먹는 거겠죠. 대신에 아이온큐가 또 작은 회사를 먹는 쪽이 있다. 자, 그렇다면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되느냐. 자,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1번은 먹히는 쪽, 2번은 일단 잡아먹는 쪽. 그래서 여기서 어디가 일단 아이온큐에 속하는지, 자, 니콜로는 어떤 식의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걸 아는 것이 자, 우리가 지금 주식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키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요번에 일단 프레젠테이션에서도 조금 느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최초에 초창기 때 남아있는 사람 토마스 크레머, CFO와 요 사람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 몰로 요 두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시 컴백을 했다는 것들. 그 다음에 토마스 크레머도 역시도 지금 CFO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CFO가 있는데 CFO 2명이 왔다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일단 이쪽에 대해서 다른 일단 꿍꿍이가 있지 않나. 자,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사람이 없으셨으면 다시금 대체하는 게 문제가 없는데, 자, 이런 사람들이 다시금 왔다는 것은 다른 전략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크리스 멀로가 고문으로서 좀 컴백했다. 이런 것도 기술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가 니콜로한테 좀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봐야 될 사람이 윌리엄이라는 사람인데, 자, 요 사람은 어떠한 백그라운드와 어떤 식의 지금 이제 아이온큐에서 상당히 많은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람은 아무래도 금융이라든지 엔터프라이즈 기술 성장 투자에서 한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EMC에서 부회장, 최고 책임자, 그 다음에 CFO, 그 다음에 전무부사장, 글로벌 영업 책임자까지도 여러 가지 임원직을 했던 사람이겠죠.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아이온큐 전략이라든지 운영 우선순위에서 매우 귀중한 관점을 제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EMC에 합력하기 전에는 지금 이제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있죠. 이거는 지금 4대 회계법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에 파트너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쪽에서 뭐 M&A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했겠죠. 자, 그런 것들. 자, 이 사람은 아무래도 또한 MBA 학위를 가지고 있고 세무학 석사학위, 영문학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백그라운드나 이런 거 여러 가지 봤을 때 지금 이제 M&A하고 많이 관련이 돼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자,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짐 한번 보겠습니다. 짐도 마찬가지로 일단 재무 쪽이죠. 그런 가운데 있고, 이 사람도 아리바라든지 크라우데라에서 재무 책임자 CFO를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상업 기술과 재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한 IBM에서도 스토리라든지 소프트웨어 부분에 임원을 역임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뉴욕 대학교에서 지금 이제 비즈니스 금융 석사, 그 다음 펜실베니아에서 회계학 학사를 받았던 사람이다. 자, 둘 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무라든지 아무래도 M&A 쪽에 조금은 강력한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 M&A를 자기가 지금 아이온큐가 당하는 건지, 아이온큐가 도리금 다른 회사를 갖다가 합병할 것인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번에 대차 대조표를 한번 보시면 일단 캐시 앤 캐시 이퀴벌런트 있죠.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번에 54,000보다도 14만으로서 많이 늘어났죠. 요 회사는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이제 캐시 실탄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쇼텀도 마찬가지로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번에 상당폭의 자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저번보다, 자, 그랬던 이유는 아무래도 캐시라는 자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산이 많이 늘어났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일단 캐시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회사의 합병보다는 합병하려는 의지가 많이 있다. 자, 그런 것들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여기서 본다면은, 자, 그런 의지 첫 번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두 번째로 봤을 때 지금 부채가 많느냐 했을 땐 부채가 별로 없습니다. 저번에 일단 12만 4천 정도 되는데 16만 8천에서 토탈 라이빌리티 부채 있죠. 부채가 늘어난 게 많이 없죠. 자, 일단 부채를 갚으려고 돈을 많이 갖고 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APIC 있죠. 이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말씀드렸고, 요거 자체가 늘어났던 것은 아무래도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많이 조달했다는 그 뜻이겠죠. 그래서 에코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주식을 많이 발행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부채를 갖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캐시를 갖고 있으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회계 등식을 본다면 에셋 있죠. 에셋은 자산은 라이어빌리티에다가 에코티가 일단은 형성되고 있는데, 지금 모습 속에서 본다면 에코티가 에셋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이제 라이어빌리티는 조금밖에 안 늘어났죠. 늘어난 폭이 적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났던 것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에코티가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즉 자본을 갖다가 많이 땡겨왔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팔아서 결론적으로 일단 현금을 많이 가지게 됐다. 자, 그렇다면 M&A 할 사람들이 자기가 M&A를 당한다 했을 때는 굳이 현금을 많이 땡겨올 필요가 없겠죠. M&A를 하려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시게 되면, 만약에 일단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M&A를 갖다가 당한다 그런 입장이 있었을 때는 리서치 앤 디벨opment 있죠. 즉 말해서 연구개발비 이런 데다가 돈을 많이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M&A 당할 판에 있는데 굳이 여기다 돈 갖다 불 필요 없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3만 1천에서 10만이 넘어가는 쪽으로 많이 3배 이상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기술 개발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로스 프롬 오퍼레이션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영업 활동을 통해서. 요 밑에는 볼 필요 없겠고, 요 밑에는 뭐 지금 이제 페어밸리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많이 로스가 많이 발생했는데, 로스가 많이 발생했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아무래도 연구개발비 때문에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다른 데는 뭐 크게 늘어난 게 없습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 뭐 큰 폭으로 늘어난 건 없겠죠. 뭐 감가상각비 정보가 약간 늘어났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기술 개발을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갔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돈을 땡기고 있다. 자, 그 이유를 본다면 아무래도 다른 회사라든지 아니면 더욱더 전략적으로 큰 폭에 조금 더 많은 지금 이제 회사를 갖다 키우기 위해서 아무래도 일단 돈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것이 니콜라 데마스의 지금 의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런 증거들이 아이온큐가 IDQ라든지 큐비텍이라든지 라이트싱이라든지 옥스포드 아이오닉스 있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일단 지금 이제 합병을 했다는 겁니다. 자, 아무래도 일단 자기가 합병을 당한다는 입장에서는 굳이 이런 식으로 캐파를 늘릴 필요가 없겠죠. 줄여가면 줄여갔지. 자, 그런 식으로 늘리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더 많은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 회사를 합병하겠다.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자, 그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특허권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 그런 모습 속에 있는 것이 아이온큐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횡보로 봤을 때는 지금 니콜라 데마스가 생각하는 것은 더 많은 확장을 하겠다. 자, 그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회사를 아이온큐에 팔았던 사람들이 있죠. 옥스포드 아이오닉스, 그 다음에 일단 라이트싱, 요런 사람들, 자, 요런 사람들을 일단 아이온큐에다가 팔았는데 좀 날고 기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지금 보시게 되면 옥스포드의 박사입니다. 자, 옥스포드 박사고 이 사람은 하버드의 박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정도로 일단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회사를 팔아서 엑시드 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자, 그게 아니고 아이온큐하고 같이 계속해서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자, 아무래도 조금 더 아이온큐를 갖다가 더 업그레이드 하려는 그런 입장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의 비하인드에 좀 속해 있지 않나.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또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제 아마존 자체가 저번에 엑시트하고 나갔는데 다시금 들어왔다는 겁니다. 한 90만 정도가. 자, 다시금 들어왔다는 말은 여기서 다시금 더욱더 주가는 갈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들어왔겠죠. 만약에 주가가 안 갔는데 들어올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다 긍정적으로 일단 체킹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수들을 일단 생각하고 있는 가격대를 본다면 32불이 가장 적고, 그 다음 가장 많은 것이 한 70불까지 보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져서 30불대 근처에 오면은 그때부터는 조금씩의 분할 매수는 좀 당연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밑으로 큰 폭으로 떨어진다고 이렇게 보진 않고 있습니다. 현재 모습 속에서.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왜 그런 가격을 주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라일리 파이낸셜에서 일하고 있는 크랙이라는 사람이 자, 이렇게 주고 있는데, 자, 그 61불 주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별이 5개짜리죠. 지금 이제 에버리지 리턴이 한 24% 정도 되고 있는 사람인데 3년 연속에 전년 대비 한 10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이온큐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2030년도까지 매출이 한 1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매수 의견과 61달러 갖다가 가격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16억 달러 정도의 잠정적인 현금의 잔고가 시총의 한 12%에 해당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5세대 제품이 2025년도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에 있고 자, 아무래도 총 시장 규모 있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앞서서 보셨듯이. 그래서 템 시장 규모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자, 그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아이온큐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리더십 팀이 있고 상당히 규모가 크고 우수한 우량 기업의 경영을 갖다가 인재를 갖다가 계속해서 모시고 있다는 것들. 자, 그 다음에 특허가 풍부한 기술의 포트폴리오, 그 다음 상업적으로 유리한 출시 제품들이 있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가격대를 주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아이온큐 일단 성장세를 보게 되면 한 290%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리게트라든지 지금 이제 디웨이브 이런 것들은 56%, 57%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일단 크게 보게 되면 아무래도 아이온큐가 더 많이 앞서가고 있다. 그래서 1등주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투자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이온큐를 갖다가 오늘 사서 내일 팔면 안 되겠죠. 아무래도 좀 길게 들고 가시면서 3년 이상을 봐야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2029년도까지 매출의 성장률이 80%, 50% 이런 식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매출의 성장이 늘어나려면 아무래도 M&A를 통해서 또 다른 회사들 갖다가 영입을 해야 되겠고 데리고 와야 되겠고 거기다가 또 기술이 계속해서 개발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관찰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지 않나.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2029년도가 되어도 아직까지는 양전환되기는 조금 힘든 모양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 모습 속에서 물론 일단 매출한 이익이 빨리 늘어나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회사를 아직까지는 조금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지금 40불대에서 계속해서 또 횡보되고 있는데 자, 지쳐갖고 털 필요는 없다. 아직까지 회사를 우리가 관망하면서 봐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니콜라가 어떤 식으로 회사를 키워나가는지 우리가 봐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 같은 경우에도 회사에 들어오자마자 물량을 다 던져서 의심이 많았는데 현재 모습 속에서 조금 일단 지금 이제 회사를 키워가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